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잡는 분도 딱 5가지만 배우면 바로 길이 보이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안에 거래 화면이 덜 무섭게 바뀔 겁니다. 첫째는 초보가 거래창에서 길 잃지 않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법.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300만원으로 1억 8천 만든 중학생 단타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비법이고요. 넷째는 AI를 비서처럼 써서 하루 50만원 루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서 실전처럼 연습하며 익히는 방법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정리와 $100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길을 깔아뒀습니다. 댓글을 열어두고 같이 보시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단숨에 10억을 만들 순 없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하고 레버리지로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 몇백만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하기부터 갑니다. 거래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현물과 퓨처스가 보이는데 초보는 화면을 단순하게 만들고 한 종목만 잡는 게 시작입니다. 앱이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쓸 건 차트와 주문, 그리고 포지션 확인뿐입니다. 차트는 큰 그림부터 보세요. 1봉으로 흐름을 보고 그 다음 5분봉으로 타이밍을 잡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지표보다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지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위면 롱 아이디어, 아래면 숏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문은 시장가로 던지면 편하지만 수수료와 미끄러짐이 커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지정가로 걸어두고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게 만드는 습관을 먼저 들이세요. 체결이 기다려지는 동안 괜히 손이 나가질 않아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퓨처스에서 레버리지를 켤 땐 욕심부터 끄는 게 포인트입니다. 격리 모드로 작은 배수부터 시작하고 한 번의 클릭이 내 계좌를 얼마나 흔드는지 감각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초보일수록 배수는 낮게 잡고 기준을 지키는 습관부터 단단히 만드세요. 손절선은 들어갈 때 같이 정합니다. 진입만 해놓고 나중에 고민하면 그때부터는 차트가 아니라 감정이 매매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초보가 초보를 빨리 졸업합니다. 손절이 정해져 있으면 청산 버튼을 누를 때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 번째, 중학생 단타 이야기는 자극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그 친구는 비밀 지표가 아니라 하루에 딱 한 장면만 기다리고 잡으면 짧게 먹고 바로 내려오는 걸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그 원리를 뽑아 내 방식으로 복사하면 됩니다. 목표는 크게가 아니라 작게였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다 계좌가 흔들리면 끝이니까 작은 수익을 여러 번 쌓아 속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300만원이 1억 8천까지 달린 겁니다. 이게 단타에서 말하는 속도와 복리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칼 같았습니다. 틀리면 인정하고 바로 끊고 맞을 때만 더 가는 방식이었어요. 복수 매매는 금지, 기회는 많으니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국 계좌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는 이기는 싸움처럼 보여도 수수료가 계속 등을 찍습니다. 내가 맞춰도 돈이 줄었다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수수료의 증거입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여도 매번 내 편을 깎는 상대팀입니다. 수수료를 깎는 가장 쉬운 길은 체결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시장가로 치기보다 지정가로 걸어 메이커가 되면 같은 매매도 비용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메이커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일수록 같은 실력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수수료 할인 링크나 등급 혜택을 함께 쓰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특히 하루에 거래가 잦은 분은 수수료를 몇 %만 줄여도 한 달 결과가 다른 세계로 갑니다. 레퍼럴 할인이나 이벤트 혜택을 챙기는 것도 진짜 실전 준비입니다. 계산해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수익을 10,000원씩 따도 수수료가 그 이상이면 승률이 아무리 좋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네 번째, AI 활용법은 예언이 아닙니다. AI는 내 대신 차트를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체크리스트를 다시 꺼내주는 도구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AI는 감정이 없어서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데 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중 긍정과 부정을 갈라달라고 하고 그 뉴스가 왜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시키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 요약을 보고 차트와 맞춰보면 감으로만 하던 매매가 줄어듭니다. 또 내 매매 기록을 붙여넣고 반복되는 실수 패턴을 찾아달라고 하면 스스로 못 보던 습관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하루 50만 원 목표도 현실적인 훈련이 됩니다. 하루 끝에 피드백을 받는 느낌이라 실력이 빨리 붙습니다. 다섯 번째, $100 이벤트는 연습장으로 최고입니다. 가입하고 조건을 채우면 지급되는 금액으로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 넣기와 청산 감각을 실전처럼 익힐 수 있습니다. 실전 주문이 쌓이면 손이 익고 진입과 청산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100로는 크게 무리하지 말고 작은 포지션으로 반복하세요. 한 번의 성공보다 중요한 건 같은 과정을 매일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레버리지로 기회가 왔을 때 힘이 붙습니다. 이제 왜 코인을 해야 하냐?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답은 말이 아니라 숫자라서 이 비교가 제일 직관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묻어뒀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1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금도 잘 올랐죠.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크지 않게 느껴질 겁니.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엔 약 26억 원 이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수익률이 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정도 비교만 해도 바보가 아니라면 코인을 아예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흐름을 배우고 돈이 몰리는 구조를 이해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리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방향이 아니라 타이밍이 승부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환경이라면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투자처로는 꽤 좋은 수단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차이도 여기서 갈립니다. 세금이란 장벽이 낮을수록 단타는 숨을 쉬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국내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100배까지도 됩니다. 50만 원으로 10배면 500만 원, 100배면 5천만 원을 굴리는 셈입니다. 배수를 올리는 것보다 배수가 내 계좌에 주는 압력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큰 돈을 굴리는 분은 레버리지 없이도 되겠지만 작은 자본은 레버리지 없이는 판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거래소를 제대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이 곧 내 규칙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 수수료, 세금 이 세 가지에서 체감이 확 갈리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디로 가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기준으로 고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열려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까지 확장되는 경험을 한번 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낮게 설계된 곳이 많아서 단타할수록 차이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다들 해외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이 심리도 이동을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여기서 거래소 이름까지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 수수료가 0.055%라고 치면 작은 퍼센트가 단타에서는 폭탄이 됩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타에서는 치명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이 수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눌렀는데 밥값이 아니라 월세가 나갑니다.
하루에 10번만 같은 식으로 거래하면 220만 원이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놀라실 겁니다. 이러면 실력이 좋아도 게임 자체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국 수수료가 내 수익을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전략의 시작입니다. 저는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 이 5기준으로 봅니다. 수수료부터 비교하면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6%,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단타는 수미트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급할 때 말이 통하느냐가 꽤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자본으로도 선택에 따라 공격력이 달라집니다. 원화로 바로 드나들 수 있느냐도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개념만 알면 절반은 끝난 셈이니 지금부터는 신호를 눈에 익히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 하나로 하루가 갈리니까요.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로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둘 다 결국 확률 게임이라 근거가 쌓일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롱은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흐름이 위로 정리될수록 롱 쪽 확률이 살아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이 그 상승을 믿는다는 뜻이라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에서 롱 진입이 깔끔해집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소식이 뜨면 롱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접근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못 넘기면 숏 쪽으로 시장이 기웁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흐름이 아래로 바뀌는 장면이죠.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숏 진입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같은 소식은 매수 심리를 식히고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지표가 아니라 상황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보조 지표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봐 숏을 고민하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봐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합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롱과 숏을 잡을 때 단독이 아니라 근거를 쌓아주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들어가야 합니다. 신호가 하나만 뜨면 기다리는 게 실력입니다. 신호가 겹칠 때만 눌러도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고 성과가 정리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단타의 지도는 손에 들어왔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진짜 쓸만한 꿀팁과 링크를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